돈 되는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송동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이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일본 안 간다에 우리 정부가 항공 노선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미국 기업을 좀 퇴출하는 애국주의 마케팅이라든지 또 엘리트층에서 중국 엘리트층에서 좀 성공의 그런 증거로 미국 브랜드 많이 쓰다가 명품 많이 쓰다가 중국 브랜드 많이 쓰기 시작한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 이슈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 주식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과 이제 맞겠죠. 지금 항공주의 상황은 그렇게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우선은 뭐 LCC 노선 그리고 LCC는 특히 안 좋고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 쪽만 어렵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항공주에 대한 좀 단기간의 어떤 미래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항공주 중에서도 좀 그래도 봐야 될 종목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어부산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현재 이제 아시아나항공 역시 관련된 회사도 M&A 이슈로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어부산 역시 분리 매각에 따른 일단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들이 대체로 조금은 양호한 편이다. 항공주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다른 항공주 예를 들면 뭐 제주 일단은 에어부산부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요 이평선에서 주가가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 21선에도 위에 놓여 있고요. 일단 5일선이 오늘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 해주고 있는 모습, 즉 이제 정비율 초기 구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면 LCC 노선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은 이게 차트가 좀 무너져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히 LCC 쪽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에어부산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공주를 지금 시점에서 만약 본다면 이제 에어부산 정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4분기에도 역시 비성수기의 진입 따라서 실적 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기적 관점으로 2020년 정도에는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주 말고 에어부산만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투자 등급은 일단은 그렇게 펀디멘탈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4등급 먼저 말씀드려 보겠고요. 네. 매수 가격을 현재 구간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가를 8,1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역시 5일선이 좀 깨질 수 있는 네. 5일선이 아니고요. 이 60일선이 좀 깨질 수 있는 6,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정말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많습니다.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환율, 유가, 또 여객 수요 등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매각 이슈까지 또 더해져 있는 그러한 쪽입니다. 이 가운데서 에어부산을 꼽고 있고요. 4등급 받았습니다. 7,400원의 매수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타이틀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 내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을 대표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현 상황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흐름 자체가 약간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주 차트를 보시면 이격도가 좀 다소 큰 상황이라서 최근 들어 이제 상승 흐름들을 많이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좋지는 않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접근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봐야 되는 바이오 종목은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좀 다르죠. 현재 주요 이평선 21선 위에서 주가가 현재 양봉 흐름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일목균형표를 여기 나타내지는 않았지만은 일목균형표 상의 기준선 위에서도 주가가 현재 좀 나와 있는 모습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도 우선은 자리가 좋은데 펀디멘탈적으로도 이 큐리언트는 내성 결핵 치료제의 임상 이상에 대한 효과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 다제네성 결핵 치료제가 희귀 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흐름들이 희귀 의약품에 대한 네. 그런 수급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메지오는 좀 임상 결과가 나와서 현재 좀 주가가 무너지고 있지만은 다른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언트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인가요? 우리나라에서인가요? 희귀의약품? 네, 미국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FDA에서. 예, 미국 예. FDA 지정이 됐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된 만큼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등 임상 진행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은 2등급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를 지금 24,100원쯤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가를 좀 짧게 26,5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2차까지는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이제 22,7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 주가는 3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큐리언트의 전략, 신약 가치에 주목하면서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된 다제네성 결핵 치료제,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까지 주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돈이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인포섹에서 베트남 민영그룹과 함께 정보 보안 사업에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수출 많이 되면 좋겠는데 수출 가능성 있을까요? 네. 일단 SK인포섹이라는 기업은 SK텔레콤이 이제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SK인포섹 같은 경우도 현재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젊은 인구층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중국 이상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산업들이 진출을 했지만 SK인포섹 같은 경우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또 빈그룹이랑 또 협약을 통해서 빈그룹이 베트남에서 제일 가장 큰 그룹인데 빈그룹과 정보보안 쪽에 관련된 일단은 협약을 맺고 계속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SK 관련된 그룹들 관련된 주식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SK텔레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양한 SK 관련된 그룹주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지금 가장 위치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너무 또 여기 차트가 깨지지 않는 종목들을 좀 보다 보면 이 SK텔레콤이 그나마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보는 게 좀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5G 뭐 말이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 5G 실적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 증가는 좀 예상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요즘에 이 미디어 사업의 개편입니다. LG U+도 CJ 헬로 비전과 함께 이제 디지털 TV 쪽에 대한 이제 유료 고객 수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 OT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통신 관련된 회사들이 이 미디어 시장 관련된 그 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업 재편 가속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소비자의 데이터 소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통신과 더불어서 수익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좀 깨지고 있는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지금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돼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현재 주요 5일선 그리고 21선, 60일선 위에 주가가 현재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 환경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서 좀 매수를 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다소 무겁긴 하지만 일단 SK 그룹주 중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적합해 보인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겠고요. 투자 등급은 너무 좀 무겁기 때문에 일단 3등급 정도로 책정을 하고요. 매수가를 현재 구간 24만 4,500원, 24만 5천원 잡고요. 매도가를 약 좀 짧게 25만 4천 원으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를 26만 5천 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손절 가격을 23만 9,5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불확실성, 특히 환율 전쟁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8월에 저점을 잡았습니다. SK텔레콤 당시의 주가가 23만 원 약간 깼었는데 현재 24만 원 선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무겁지만 안정적인 5G 수요 증가와 미디어 사업 재편,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3등급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